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장마철인데 다들 안전하게 무장하고 다니시고 있나요? 습한 날씨와 다소 찝찝할 수 있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엄청난 더위가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장마가 끝나고 맑고 개운하게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한 지 어언 6년 차인 임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출신 군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군이었죠. 북한의 군인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우선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만 15세에 2차례의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기초로 도 군사동원부가 정밀 신체 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 검사를 통해 각 군별로 필요 인원을 할당하지요. 일반적으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사단 또는 군단의 사병으로 입대합니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 후에, 취업자는 근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징집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졸자가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군관도 징병으로 뽑습니다. 하전사 중에서 자질이 뛰어난 자를 군관으로 강제 징병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총살당합니다. 이를 직발군관이라 하며 군관이 되면 소위 때 소대장을 보직한 후 중위로 진급하면서 중대정치지도원이 되고 상위가 되면 중대장이 됩니다. 장점이라면 군관이 하전사 생활을 겪기 때문에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군관이 하전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군관 임관 시의 나이가 상당히 들어 체력이 저하되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깊이 있게 받지 못하고 하전사 간의 악습을 군관이 같이 동조해버려 병영 부조리가 심각해진다는 단점이 더 커서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신체검사 불합격자가 징병에서 제외되지만 대학생들도 고급 인력이라는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되며 보통 6개월 단기 군사훈련으로 대체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성 안전원, 과학기술요원, 산업필수요원, 유망예술인과 체육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들도 징병에서 면제되며 성분 불량자, 적대계층과 그들의 자녀 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이내,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전과자도 병역이 무조건 면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회조차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초모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이것과 비슷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병역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적대계층도 입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건설부대로 보낸다는 둥 적대계층이 입대할 경우 군관으로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라는 규정에 의해 지상군육군은 3년 6개월, 해군과 공군은 4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이 규정과 달리 5에서 8년이죠. 말이 안 되게 군 복무기간이 깁니다. 세상에나 최대 8년까지 군 복무를 해야 한다니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거의 직업군인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니 끔찍하네요. 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겐 나름 장점도 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도 오래 복무하면 복무할수록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좋은 직장을 배치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에 자의 반타의 반으로 복무를 계속한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북한의 병력 수가 크게 늘어난 큰 이유이지요.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변경해 사병들의 복무 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극악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물가 폭등과 배급 중단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가봐야 애들 용돈도 안 되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가족 단위로 부업을 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거나 사정이 나쁜 지역에서는 밥벌이 할 곳조차도 없어서 배고른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였고 그나마 군대가 밥과 배급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군대에 일부러 남아서 장기 복무에 응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누가 힘들게 매일 훈련을 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굶어 죽기 싫어서 했었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어이없겠지만 김정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민생을 신경 써준다고 시행한 조치라는 겁니다. 군대도 사정이 나빠져서 밥이라고 해봐야 옥수수 밥이나 묵은 쌀로 만든 밥에 염장무나 나물, 김치, 쪼가리나 나오는 정도의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소금국 정도가 나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사정이 나쁜 부대는 이조차도 안 나와서 농사, 장사, 공장 노동 등의 부업에 뛰어들어야 했었지만 다른 곳은 다들 배급이 끊겨서 쫄쫄 굶거나 투잡을 뛰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배급이라도 나오는 군대에 남는 것이 더 낫기는 했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점점 상비군 중 여군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약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또 이미 있는 여군의 성폭행 문제, 그로 인한 군기의 혼란 등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여군의 경우 보급 비용이 남성 군대보다 몇 배로 많이 드는데 기존의 북한 군조차 원활한 보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식량난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판에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드는 여군이 제대로 된 보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들 다들 추측을 하시는데 의문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은 더 참혹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고 싶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녀 간의 전투력 차이를 북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징병된 여군은 대부분 고사포 부대에 배치해서 고사포 조종을 시키거나 이와 비슷하게 경장비를 다루는 부대로 배치합니다. 걸어서 행군하는 완전 알보병은 여전히 남군만 배치하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다들 타협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군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다 못해 참혹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도 살이 찌는 체질이었던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죠. 번외로 북한 군대 법적으로는 하급 병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여군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하 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 제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도중에 눈이 맞더라도 한쪽이 제대한 후 결혼해야 하지요. 북한에서는 그런 한국의 사랑스러운 로맨스는 없습니다. 들키면 죽는 것보다 더한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제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요. 항상 몰래 꼭 한국에 가서 만나자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저와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저 혼자서만 한국에 오게 되었네요.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의감이 넘치고 자비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살아있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현실을 이러합니다. 정상적인 법적 체계가 없지요. 또 가장 중요한 인권이 매우 미흡한 북한 군답게 법대로 잘 돌아갈 리가 없지요. 여군에 대한 성적 착취는 다들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상납을 통해서 고위군 간부들에게 눈독을 잘 들여놓으면 보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비교적 식량 공급이 잘 되는 등 편하게 군 생활하고 전역 후에는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좋아하는 여군들이 많습니다. 특히 휴가가 없는 북한군의 특성과 입당 등의 미끼를 내세우는 상관들 때문에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을 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 기록에도 남기는 등의 심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걸 당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입당할 것이라고 많은 동무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하는 여군들도 있지만 그만큼 억울하게 강제로 당하는 여군들도 많습니다.
여자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런 피폐한 곳에서 구원받을 곳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니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성상남 문제는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니 멈추지 않는 굴레에 갇히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북한 여군들에게 질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체계와 사회 시스템을 비난해야 될 것 같네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또 충격적인 것은 종종 북한 여군들이 글래머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북한 여군들은 말랐어도 몸에 붓기가 좀 있고 가슴도 엄청 부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염장독 때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은 의무병역제이기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가 되면 군대에 무조건 가게 되며 7년간 복무하게 되고 매 끼니에 소금에 절인 김치와 잡곡밥을 먹지요. 근데 그마저도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으며 먹을 게 없어서 무서운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금을 간식으로 먹거든요. 근무 부대에서는 소금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소금에 다들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만 엄청 먹으니 삼투압의 불균형으로 부종이 생기기 쉽고 여성들 같은 경우 생리를 하잖습니까? 생리 때문에 칼슘의 배출이 더 많아져서 몸에 이상 신호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보통 가슴을 비롯한 모든 살이 병적으로 통통 불어나는 것이기에 얼핏 보면 글래머스한 몸매처럼 보이는 거지요. 탈의실에서 다 같이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그렇게 이쁜 몸매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병든 몸매이지요. 옷이 다 잘 보완되게 가려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부은 몸이니까요. 배고플 때마다 소금을 먹어 염독 중독이 되어 심한 경우에는 사망한 동무들도 많이 봤고요. 때문에 군부대는 매일 아침 군인들의 주머니를 검열해 소금을 회수하고 염독에 걸려 온몸이 부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소금을 못 먹게 하고 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군인들은 끊임없이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배가 터질 정도로 배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조금 더럽겠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변을 놓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평범하게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악몽을 자주 꾸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모두가 아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화님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괴로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보다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정화님이 들려주신 북한 여군의 실태를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